리그 3연승 중인 토트넘과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의 브라이튼이 만났습니다. 토트넘은 비수마가 징계로 나오지 못한 탓에 호이비에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 짝꿍으로 에메르송을 놓으면서 다이어는 웬만해선 쓰지 않겠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위기는 시작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주앙 페드루가 공을 가지고 안으로 접근하는데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페드루의 접근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페드루가 수많은 선수 사이에서 힌셀루드에게 공을 내줍니다. 지금은 쿨루셉스키가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붙어주거나 손흥민이 한 발짝 정도 뒤쪽으로 내려가서 패스길을 막아줬어야 했습니다. 페드루가 잘하기도 했지만 너무 토트넘 선수들이 공만 본 느낌이었습니다. 힌셀루드가 비카리오 머리 상단을 노리며 1대0을 만듭니다. 이건 천하의 비카리오도 어쩔 수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 오늘 경기는 이 두 가지 중에 더 강력한 게 뭔지 가리는 승부였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은 전방 압박을 당해도 웬만해선 롱킥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토트넘이 전방 압박이 조직적으로 잘 들어간다면 오히려 기회가 많이 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지금도 토트넘이 타이트하게 압박하자 브라이튼의 골키퍼가 롱킥을 하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땅볼 패스를 전개합니다. 에메르송이 타이트하게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토트넘에겐 또 다른 과제입니다. 상대 수비가 복귀하기 전에 신속 정확한 역습으로 결과를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공을 잡는 순간에 손흥민이나 히샬리송이 공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히샬리송이나 손흥민이 조금 더 퍼지거나 침투하면서 움직여줬어야 합니다. 그래야 쿨루셉스키에게 선택지가 늘어나는데 지금 상황에선 슛밖에 선택지가 없죠. 수비는 슈팅각만 막으면 끝입니다.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공을 내주지만 너무 거리가 가까운 탓에 수비에게 커트당합니다. 오늘 토트넘 선수들은 수비나 공격이나 마찬가지로 공만 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토트넘은 코너킥에서 우당탕탕 상황에서 쿨루셉스키가 웰백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PK를 허용합니다. 하필 공이 웰백 앞쪽으로 가서 무리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까지 따르지 않는 토트넘입니다. 주앙 페드루가 깔끔하게 비카리오 반대쪽으로 득점하며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이튼도 공이 없을 때 전방 압박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토트넘이 잘 되는 경기를 보면 후방 센터백 라인부터 빌드업이 잘 되면서 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토트넘은 그런 후방 빌드업이 잘 안되면서 전방 압박으로 소유권을 가져와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토트넘이 중원이나 수비에서 공 돌리는 게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롱킥밖에 없습니다. 롱킥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거죠. 성공만 한다면 상대의 라인 두세 개는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겐 롱킥을 넣을 후방 키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라인을 달고 뛰는 존슨에게 미친 킥을 넣어줍니다. 근데 존슨이 클래스가 더 높았다면 반대쪽을 미리 봐두고 짧은 터치 후에 패스를 넣어줬을 텐데 지금은 급한 나머지 뒤쪽으로 터치를 해놓습니다. 차라리 터치라도 앞쪽으로 했으면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뒤쪽으로 터치하는 바람에 슈팅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상대 수비를 맞아버립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내용은 밀렸을지 몰라도 토트넘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기회를 살리는 퀄리티가 다른 경기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주무기인 왼쪽 공격도 조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손흥민이 공을 잡고 있으면 우도기가 안쪽으로 띄워주면서 손흥민에게 선택지를 늘려줄 겁니다. 하지만 우도기는 멀뚱멀뚱 서있고 그 대신에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손흥민은 안쪽 우도기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그 공을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바로 내주는데 공이 뒷발 쪽으로 향하면서 동선이 엉켜버리고 제대로 공을 잡지 못합니다. 자주 나오던 패턴 플레이나 움직임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토트넘입니다. 호이비에르처럼 이렇게 손흥민의 등 뒤로 돌아 뛰어주는 이런 장면이 많이 필요했던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슈팅마저 골대에 맞으며 전반은 브라이튼이 2골 앞서며 2대0으로 종료됩니다. 브라이튼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공 잡은 선수의 주변 움직임도 아쉬웠고 찬스에서 선수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에도 쉴 새 없이 얻어맞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에스투피냔이 코너킥 상황에서 미친 슈팅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3대0까지 벌어집니다. 토트넘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히샬리송과 사르를 빼면서 로셀소와 브라이언 힐을 투입시킵니다. 역삼각형 형태로 미드필더가 구성이 되었고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가는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또 성과를 낸 쪽은 브라이튼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은 길모어, 모데르, 퍼거슨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패스를 전개합니다. 이때 퍼거슨을 뒤늦게 로셀소가 따라가 봅니다. 에메르송이 어느정도 슈팅각을 막고 있었지만 마음이 급했던 로셀소가 태클을 들어가며 퍼거슨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PK를 허용하고 맙니다.
페드루는 이번에도 비카리오를 완벽히 속이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4대0이 되며 토트넘은 패색이 완전히 짙어집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전방 압박을 수행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에스투피냔이 경기 감각이 덜 돌아오기도 했고 브라이튼도 오늘 토트넘의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으므로 토트넘이 기회만 살린다면 점수차를 줄여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토트넘의 압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쿨루셉스키가 타이트한 압박으로 덩크를 무너뜨리고 이 공은 손흥민에게 향합니다. 손흥민이 여기서 슈팅을 때릴 수도 있는 좋은 위치인데 무리하지 않고 반대쪽 벨리즈에게 꺾어주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벨리즈는 컨트롤하기 그렇게 쉬운 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닝슛 하면서 한 골을 따라잡습니다. 압박 성공 장면은 많았던 토트넘인데 득점은 이제야 터집니다. 조금 더 이런 장면이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후에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가 만회하며 4대2까지 따라잡지만 경기는 그대로 4대2로 종료되며 원정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합니다. 오늘 토트넘은 2단계를 완성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단계는 전방 압박이고 2단계는 뺏은 공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경기보다 전방 압박이 중요했냐면 브라이튼은 뒤에서 공을 돌리며 수비 쪽으로 상대방을 끌어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좌우 풀백이 주전이 아닙니다. 힌세루드는 최근에야 기용된 브라이튼 유스 출신 선수이고 이고르는 원래 포지션이 센터백입니다. 후반에 주전 에스투피냔이 왼쪽 백으로 나왔어도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후방 빌드업이 100% 구현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방 압박으로 공을 뺏어도 공격 진영에서 미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내려오니 계속 주도권을 잡기 힘들었죠. 게다가 공격만 따질 것 없이 중원과 후방에서도 패스 미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 플레이는 끊기고 그럼 전방 압박 횟수는 더 많아지면서 체력만 소진되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이죠. 토트넘은 다음 경기 본머스를 만납니다. 본머스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 6승 1무라는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